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났던 조선의 왕들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어쩌면 위대한 성군이거나 혹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으로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던 그 익숙한 가면 뒤에 숨겨진 왕들의 은밀한 일상을 엿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들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위대한 업적이나 피 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뒤에 가려진 지극히 인간적이고 때로는 기하기까지 한 왕들의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이 아니라 그 시대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였음을 추적하는 흥미로운 여정에 함께 하시죠. 역사의 기록은 종종 한 인물을 너무나 단순한 이미지로 박제하곤 합니다. 조선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죠. 백성을 사랑한 성군, 혹은 백성을 괴롭힌 폭군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두꺼운 역사책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그림들이 불쑥 튀어나오곤 합니다. 근엄한 용상에 앉아 국정을 보던 왕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남다른 강박에 시달리거나 지독한 편식으로 신하들의 애를 태웠다는 기록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왕이라는 무게와 책임감 아래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어진이나 실록의 찬양 일변도 기록 뒤편에서 발견되는 어쩌면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들의 면모는 왕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기록으로 엿보는 왕들의 심리 상태를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공식 기록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놀랍도록 상세하게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왕들의 특정 기질이나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늦도록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던 세종대왕의 독서 강박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그는 오직 책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하고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업무 집착은 결국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고 신하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일종의 의무이자 강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에서 가장 장수했던 왕 중 한 분인 영조대왕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극심한 소식과 더불어 청결에 대한 강박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을 거의 손대지 않거나 특정 음식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신하들의 걱정을 샀습니다. 또한 몸을 씻는 데 유난히 공을 들이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려는 그의 태도는 완벽주의적인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강박은 왕권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통제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개혁군주로 불리는 정조대왕에게서는 완벽주의와 함께 깊은 고독감이 엿보입니다. 그는 모든 일을 직접 확인하고 신하들의 보고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하며 밤늦도록 홀로 글을 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수많은 책과 붓, 종이만이 그의 밤을 지키는 벗이었죠. 이러한 완벽주의는 조선 후기 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댈 수 없는 왕의 자리에서 오는 깊은 고독을 동반했습니다. 이처럼 왕권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성격은 다시 통치 행위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조선의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시대를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왕의 자리가 한 인간의 성격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그 흔적이 어떻게 조선의 역사를 움직였는지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흥미로운데요.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뒤에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지독한 일 중독과 독서 강박이라는 인간적인 면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고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과도하게 국정에 몰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잠시도 쉬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었죠. 어두운 밤, 홀로 불을 밝힌 어전에서 수많은 책에 파묻혀 고뇌했을 세종대왕의 모습은 단순히 학문을 즐기는 것을 넘어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여줍니다. 이는 백성을 위한 애민정신의 발로였지만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엄청난 중압감의 표현이기도 했을 겁니다. 비단 일과 학문에 대한 강박뿐만 아니라 조선의 왕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독특한 취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근엄한 왕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기발하고도 인간적인 취미들이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죠. 예를 들어 어떤 왕은 남몰래 그림에 심취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도 했고, 또 다른 왕은 격렬한 활쏘기나 사냥을 통해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그들만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고독한 군주의 내면을 엿보는 기회가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왕들의 가장 은밀한 일상 중 하나인 식사는 어떠했을까요? 수라상에 오르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왕의 건강과 기질, 심지어는 정치적 상황까지 반영하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조선 왕들의 식습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했는데요. 먼저 세종대왕께서는 지독한 육식주의자셨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수라를 들지 않으려 할 정도로 육류를 즐기셨는데, 이러한 편중된 식습관은 결국 여러 성인병과 비만을 유발하며 그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습니다. 당시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채식을 권했지만 세종은 좀처럼 고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한글 창제와 같은 위대한 업적 뒤에 가려진 어쩌면 너무나 인간적인 식탐과 그로 인한 고통은 왕의 자리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반면 연산군은 폭음과 함께 기이한 식습관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상식을 벗어나는 특이한 음식들을 즐겨 찾았으며 연회에서는 밤늦도록 술잔을 비우며 기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식습관과 폭음은 그의 비뚤어진 성정과 맞물려 더욱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자신만의 쾌락에 빠져들었던 연산군의 모습은 수라상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마저도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장소로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왕의 식탁은 단순히 음식이 놓인 곳이 아니라 왕의 내면과 통치 철학을 고스란히 비추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셈입니다. 앞서 영조대왕께서는 극심한 소식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는 단순히 적게 드시는 것을 넘어 특정 음식을 강박적으로 기피하거나 수라상 자체를 형식적으로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진심 어린 간언을 올렸지만 영조는 좀처럼 자신의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소식은 왕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끝없는 스트레스와 고독감이 미각마저 앗아간 것은 아닐까요? 왕의 건강은 곧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었기에 어이들은 왕의 수라상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왕의 식사를 기록하고 조절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왕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식습관은 그 어떤 의원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영역이었을 겁니다. 왕의 식탁은 이처럼 개인적인 기호와 건강 문제를 넘어 왕의 심리 상태와 시대적 고뇌를 담아내는 복잡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왕의 식탁은 이처럼 개인적인 기호와 건강 문제를 넘어 왕의 심리 상태와 시대적 고뇌를 담아내는 복잡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영조대왕의 소식은 어쩌면 완벽을 추구했던 그분의 강박적인 성격, 혹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절제하려 했던 노력의 한 단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청결에 유난히 신경 썼다는 기록처럼 음식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분의 엄격한 기질을 반영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왕이 영조대왕처럼 소식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극단적인 식습관을 보인 왕들도 있었는데요. 수라상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왕들의 내면이 얼마나 다채로웠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밤낮 없이 백성을 위해 애썼던 성군 세종대왕,
그의 수라상 위에는 어떤 음식이 주로 올랐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은 지독한 육식주의자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하루도 고기 없이는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였으니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가득한 육류 위주의 식단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부모님의 상중에도 고기 반찬을 끊지 못해 신하들의 간언이 빗발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백성을 위한 지극한 마음으로 잠시도 쉬지 않고 일했던 세종대왕에게 고기는 어쩌면 고된 업무를 버텨낼 에너지원이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일한 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습관은 결국 그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쳤습니다. 극심한 비만과 당뇨, 눈병 등 갖가지 질병에 시달렸던 세종대왕의 모습은 과도한 육식이 가져온 결과였을 가능성이 크죠. 당시 어이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하며 끊임없이 식단 조절을 권했지만 이미 습관이 된 왕의 기호를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왕의 식탐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진 한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폭군 연산군은 어땠을까요? 그의 수라상은 세종대왕의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로 기이하고 사치스러웠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차려진 진수성찬은 기본이었고 상상하기 어려운 별미와 기이한 식재료들이 끊임없이 식탁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연산군이 총애했던 기생 장록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연회에서는 귀한 산의 진미를 탕에 넣어 끓인 후 그릇마다 금가루를 뿌려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호사스러움을 부렸죠. 폭음 또한 그의 일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신하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다반사였으니 그의 기이한 식습관과 폭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탐식을 넘어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폭정의 상징과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수라상이 이토록 문란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었을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왕들의 식습관은 각자의 기질과 성격, 그리고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대왕의 소식은 절제와 강박의 상징이었다면 세종대왕의 육식사랑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의 발현이었고 연산군의 기이한 식사는 타락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던 것이죠. 왕의 수라상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왕의 마음과 백성을 향한 태도를 비추는 거대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어이들은 왕의 식단을 기록하고 조절하려 애썼지만 왕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과 심리 상태까지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왕의 식탁은 그 어떤 의원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왕의 심리 상태와 시대적 고뇌를 담아내는 복잡한 상징이었던 것이죠. 왕의 식습관은 이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었기에 당시 사람들은 왕의 수라상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이처럼 왕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조차 백성들의 시선과 조정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지표였던 것이죠. 단순히 식습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곧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중대한 의미를 지녔으니 그 어떤 비정상적 기질도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겁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인물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이는 당시 유교적 군주상과 충돌하며 사회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성군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유교적 이상에 비추어 볼 때 왕의 기이한 행동이나 과도한 취미 생활은 신하들에게는 심각한 우려를, 백성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왕의 개인적인 특성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기록을 보면 왕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한 신하들의 상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쌓여가는 상소문들은 왕의 개인적인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었을까요? 신하들은 왕의 기질이 국정 운영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산군의 폭음과 기이한 연회는 사치와 방탕으로 비춰져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지적받았죠. 신하들은 왕의 건강뿐 아니라 왕이 본보기가 되어야 할 백성들의 도덕심까지 걱정했던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왕의 기행이 곧 나라의 위태로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어전 회의에서 왕이 고뇌하는 표정으로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신하들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러한 왕의 비정상적 모습은 비단 조정 대신들의 걱정거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 밖, 저잣거리에서도 왕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백성들 사이에서 혹은 술잔을 기울이는 주막에서 왕의 기이한 이야기는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감과 불만의 목소리로 변질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육식을 너무 즐기신다더라, 밤마다 기이한 연회를 여신다더라 같은 소문들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왕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심어주었겠죠. 이러한 소문들은 단순히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하늘의 대리인으로 믿었고 왕의 덕목과 통치 방식이 곧 자신들의 삶에 직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왕의 기이한 행동은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불길한 징조로 해석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왕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왕의 개인적인 기질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에는 그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왕의 심기가 불편하거나 특정 음식에 대한 기피가 심해질 경우 이는 사소한 궁중 업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요한 외교적 판단이나 민생 안정 정책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왕의 개인적인 특성은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었던 셈이죠. 당시 유교적 도덕률을 강조하는 서책들이 즐비했고 유생들은 왕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왕의 비정상성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을 테고요. 한 개인의 기질이 절대 권력과 결합될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조선 왕들의 기록을 통해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